자, 82회입니다. 예, 세법 공부합니다. 11번부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여러분,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여러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업종이라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그러면 적용 배제가 있어요. 적용 배제. 이런 업종은 적용을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업종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럼 간이과세자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음식점업은 정답이죠. 왜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그러면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은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죠. 2번은 광업은 광물을 캐가지고서 그것을 제3자에게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겠죠. 사업자랑 거래를 하겠죠. 광물을 캐가지고서 생산을 해서 사업자한테 판매를 한다. 도매업은 또 다른 소매업자, 사업자와의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소비자는 세금 계산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은 왜 그럴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매매는 보통 금액이 커요. 그렇죠? 억 단위가 넘어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경우는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도매업, 제조업, 광업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들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용으로 보는 것은 이런 얘기죠. 비용으로 인정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 산입,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걸 여기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이런 얘기죠.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게 답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물건을 샀어요. 면세 사업자가 그러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라면 부가세까지 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 물건을 산다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든지 면세 사업자가 아니면은 뭐 물건을 산다든지 접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업자는 부가세를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물건을 100만 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그 부가세를 매입세로 공제받지 못하고 그걸 전부가 다 접대했다 그러면 접대비로 다 포함되는 거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접대비 그러면 비용으로 다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비용에 산입된다.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산입된다. 요거 이해 갑니까? 다음 2번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뭐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기업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보통 회계처리를 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벌 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한 과실,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이것은 벌을 주는 거잖아요. 벌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벌 줬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안전벨트를 안 했어.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어. 그러면 안전벨트 안 했다고 딱지를 끊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회사의 비용으로 만약에 따랐어. 세금과 공과. 그러면 여러분 벌 주는 효과가 있겠어요? 너도 나도 다 그냥 회사의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그건 벌 주는 효과가 없죠.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떨어버렸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야 벌 주는 효과가 있지요. 네. 다음 3번 용어가 좀 어렵네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여러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자산이 100원인데 은행에서 빌려온 게 500원이야 500원. 여러분 그러면 부채가 500원이다. 그러면 자본이 100원 순수한 자본이 여러분 이 부채, 여기 초과이죠.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가 떴죠. 400이. 자본이 400이죠. 100원이 순수한 자본인데 투자한 게 그걸 초과했다 이 말이야. 인출금. 초과해서 인출했다. 자본금을 초과했어요. 개인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걸 은행에서 빌려왔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요 초과 인출금이라는 그러는 거죠. 초과 인출금. 그러니까 자본을 초과했다는 거죠. 자본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예를 들어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마이너스가 떴죠. 마이너스 400이 초과 인출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 초과했어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요거 은행에서 빌려왔다면 요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것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초과 인출금. 이것은 개인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법인에서는 초과 인출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다음 전산회계 2급에서나 인출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다음 4번에는 선급비용은 자산이잖아요.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비용이 아니다. 필요경비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비용이 아니다. 비용에서 빼야 되는데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어가 어렵지만 그래도 12번의 답은 1번이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이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12번의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1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여러분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우리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2배, 4근, 연기 이렇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 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퇴직소득만 있다. 여러분 여기다가 자 퇴직소득만 있으면 여러분 요건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금 띄고 끝내는 거예요. 퇴직소득만 있으면 이것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퇴직소득 할 때 세금 다 띄거든요. 확정신고 할 때도 그거랑 율이 똑같기 때문에 확정신고 5월 달에 가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여러분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서 세금을 띄워버렸죠. 그래서 그게 확정신고하는 금액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연말정산 통해 갖고 끝나는 거예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근로소득 그 다음에 공적연금소득 있는 거 공적연금 퇴근 공연 자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퇴근하고 공연을 보러 가면 여러분 퇴근하고 공연을 보러 가면
여러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돼요. 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퇴직소득하고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여기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퇴직소득만 있다. 근로소득만 있다. 퇴직소득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경우도 말이에요. 퇴직소득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 공적소득, 퇴직소득과 공적 연말 정산되는 소득, 퇴직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 이렇게는 여러분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도 이렇게 있는 경우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정산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자 여러분 150만이라고 했네. 여러분 얼마까지 분리과세죠? 예, 예금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여러분 그거 세금 띄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종합소득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고 분리과세도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무슨 소득 있어요? 사업소득. 둘 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3번의 답은 몇 번? 자, 14번 맞나요? 자, 14번. 자, 다음 14번. 여러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나요? 네네네네 해보세요. 네네네네 공부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반응을 보내주셔야지. 다음은 14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뭐에 대한 거예요? 면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네네네네 라고 써야지. 그렇지. 그래야 같이 공부하는 거지. 그러죠? 그럼 뭐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여기.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로컬, LC, 내국 시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같이 뭐다? 12영세 우리가 말하는 12영세 이것은 여러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 면세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면세 사업자는 없다. 맞죠? 다음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은 다시 면세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3년이 지나야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니라고요. 면세를 포기를 해야만 우리가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세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예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가 돼야 돼요. 사업자, 과세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사업자. 무슨 사업자?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무슨 과세자가 있죠?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라고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를 해야 그래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로.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도 우리는 영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러므로 답은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다음 우리는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요.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봅니다. 15번. 자, 과세 표준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은 매출액
또는 공급가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제품 매출하고 1억이 있어요. 1억. 여기 과세 표준인데 자,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동그라미, 이자 상당액, 요거 여러분, 이자 상당액은 여러분 할부 이자잖아.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포함됐다 그랬죠? 포함됐다 그랬죠? 포함됐으니까 잘했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오, 잘했네. 잘했어. 있고 참 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없어요. 지금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간다고 해주세요. 네. 네. 예. 다음 두 번째 보면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100만 원이 있었는데 불포함됐대요. 여기 다 포함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제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여기서는 지금 판매한 걸 물어봤잖아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한 걸 물어본 거예요. 매출한 것을 물어본 거라고요. 공급가액을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돈 준 거잖아요. 판매한 게 아니라 물건을 재화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다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거 여러분 제발 포함해갖고 틀려버려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다음에 또 시험 봐라. 아니 나는 요거 알아.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요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거든. 불포함이거든. 그럼 불포함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묻는 말에 대답하고 따라와요.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가만 놔두면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여러분 따라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맞힌 사람 없어요. 맞힌 사람 있다면 누구? 바로 여러분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쭉쭉 우리 그렇지. 다음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이래요. 아까는 현금으로 지급했지요. 제품으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판매해야 될 거잖아. 제품은 판매해야 될 것을 여러분 팔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판매 장려금으로. 그러면 여러분 판매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제3자한테 줬던 선물했던 여러분 사업상 증여라고 적어놓으세요. 사업상 증여. 이것이 바로 사업상 증여고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팔린 걸로 보는 거지요. 팔린 걸로 보니까 과세 표준에 뭐 한다? 포함한다.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포함이라 그랬지. 포함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포함해야 되지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여기다가 더해야 되죠. 그러면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됩니까? 1억 1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네.